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장안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로그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밑이 5 똑같이 같은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집적 나누기 해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줄까요? 뭐 나누기로 집적 들어가면 되죠. 빼기는 나누기. 자, 그러니까 2분의 5를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니까 로그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2 바깥으로 쭉 튀어나오고 밑이 5의 5. 자, 밑하고 진수가 같아지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이 부분이 이제 뒤쪽이 1이 되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2가 되는 뭐 그런 가벼운 산수가 되겠습니다. 뭐 무리 없이 잘 처리되죠? 자, 로그 연산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느냐? 뭐 로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다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로 옳은 것을 구해 주십시오. 자, OX가 시초선이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자, 각도가 얼마만큼 같습니까? 3분의 파이만큼 갔는데 이게 이제 몇 바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타내 줄 때는 2n 파이에다가 3분의 파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n이 0이면 3분의 파이 뜨는데 보기에 3분의 파이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런 게 또 나와야 되는데 역시 이런 것들 좀 안 되죠. 3분의 4파이도 이건 뭐 파이 더하기니까 이것도 안 되겠고. 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7파이가 되는 것 같죠?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3분의 6파이에다가 또 파이를 마저 더하기 한 결과니까 3분의 7파이. 자, 이 형태가 맞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또 뭐죠? 이거는 3분의 9파이. 그러니까 3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니까 뭐 서로 또 연관성도 없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 일반각 형태로 표시해줄 때 2n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처리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나타내 주느냐 이런 형태니까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봅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는 로그 3의 2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느냐. 자, 근데 이제 식을 보게 되면요. x 요 자리에 x 있었을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뒤에 더하기는 뭐죠? 자,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로그 3의 2의 x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 y 자리에 y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럼 여기 x는 이미 이제 처리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요게 이제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자, 이 부분은 이제 이항시켜서 뒤쪽에 플러스 1로 써진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값을 합하면 3이라고 역시 답을 해갈 수 있는 자, 무난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평행이동 나타내 줬을 때 자, 이렇게 빼기한 형태 다음에 써가는 모양, 이렇게 써가는 모양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좀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 함께 합니다. 세타가 4사분면 각이고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해 주죠. 4분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제공이 되어 있고, 자, 4사분면이니까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나온 거 당연합니다.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탄젠트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던 이야기는 약분하게 되면 루트 3,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분해서 루트 3분의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면 탄젠트 값. 자, 그렇다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 1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계산은 좀 무난히 처리된 것 같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값을 이제 물어보게 되면 사인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해서는 2분의 1 답하면 되고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코사인 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2분의 루트 3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4사분면이라 했을 때 탄젠트 부분들을 4사분면 했을 때 뭐 탄젠트 값을 재면 루트 3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런 형태의 각도로 해서 표시해도 되겠지만 그죠? 자, 이때 이제 어차피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이 절대값에 해당하는 변기를 표시해주고 4분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4사분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1사분면 형태에서 그림 그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점을
참 이용해서 풀이를 한 거니까 사분면 부호 결정한다 사실을 이용하는 풀이 좀 알아두면 조금 편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0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0이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없다? x가 0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 좀 잘못됐고요. 루트 7은 이것의 내제곱근이다. 오, 거꾸로 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7의 내제곱근을 구했을 때, 이렇게 써진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 이제 내제곱했을 때 7 되는 거니까 x의 내제곱해도 7 되는 것들 중에 이제 뭔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7이 내제곱근이다. 이거 좀 말을 좀 완전히 이제 거꾸로 써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못됐고요.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x 3번 문제 풀려면 세제곱해서 64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4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x-4 이런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 되면 실근은 이게 4라는 숫자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또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요. n이 홀수일 때 2의 n제곱근 중에서 n제곱해서 2가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실수인 것은 하나뿐이다. 이게 이제 홀수라고 했으니까 맞는 이해가 되겠고요.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근 중에서 5번 문제를 풀려면 n제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건데 자, 이 부분들 짝수라고 했습니다. 실수인 것은 이거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허근 나오는 거니까 하면 이제 정의 형태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침착하게 대신 이제 용어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세제곱근 64 뭐 이렇게 세제곱근 0 이렇게 써가는 것들 n제곱해서 2 되는 이렇게 그죠? n제곱근에 대한 표시 조금만 좀 기억해서 써주게 되게 되면 무난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입니다. 주어진 지수함수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지수함수 그래프는 큰 틀에서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좌측에 있는 그래프 즉 밑이 1보다 큰 그래프 오른쪽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런 형태죠. 자,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커야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함수는 좀 밑이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7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1보다 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3, 오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범위 표시해주면 a 값은 2보다 작다 또는 a 값은 3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범위 가볍게 풀이. 자, 그렇다면 역시 이 문제는 뒤쪽 풀이가 좀 무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 그래프 개형 밑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증가함수가 계통이냐 이렇게 감소함수 되는 그런 계통이냐 이 부분을 알아보는 거니까 자, 큰 틀은 이제 그래프 개형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로그 6.51의 값을 가르쳐 줬을 때 6510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값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0.1864 돼 있을 때 b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6510은요. 6.51을 가르쳐 줬으니까 곱하기 얼마나 해줬습니까? 동그라미가 여기니까 하나 둘 셋 100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로그 6510이라는 것은 로그 6.51 곱하기 100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1000이 이제 3으로 풀리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6.5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6.51에 해당하는 것은 뭐 계산 결과 나와 있으니까 3.81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8136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값이 a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b 값이 나와 있는데 이 b 값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제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 값에서 마이너스는 아예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자, 이제 소수 부분 이제 양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1864하고 8136하고 관계가 있죠. 0.8136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1864를 더하게 해주면 이제 1 처리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로그 뭐 10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그 6.51 이렇게 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가 처리될 거니까 0.65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 로그 b 값이 이렇게 처리됐다는 이야기는 자, b 값이 0.651이다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a-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8136에서 0.651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6은 뭐 그대로 있겠고 여기를 빼게 되면 5에 8이 되겠고 8, 6 이렇게 처리되네요. 자, 이거 1에서 6 그대로 있고 3에서 5를 빼니까 5에 8 되겠고 좀 자릿수가 좀 안 맞은 거죠. 어우, 이게 좀 자릿수 맞춰야 되는데 허허 이거 그러면 밑에다가 좀 써보면 될까요? 6, 5, 1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6 2를 지금 중간에 생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에다가 6 되겠고, 그 다음에 자, 7에서 빼니까 1, 그럼 3.162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3.1626 이렇게 처리해서 2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하하, 이게 이제 소수 자릿수가 좀 많아지는 거니까 좀 계산할 때 좀 살짝 좀 불편함이 있네요. 자, 문제의 키포인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릿수 판단에서 6.51 이렇게. 사실 이제 수 구성이 같게 되게 되면 이제 소수분이 똑같아지는 뭐 그런 성질과 관련된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모양 만들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제 소수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음수되어 있을 때는 소수 부분을 이렇게 양수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랬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소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같게 되게 되면 수 구성이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가고, 이렇게 고쳐가서 스타트하는 부분들은 이제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과정이니까 좀 확실하게 공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뭐 이 정도는 좀 가볍게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상용 로그 파트 학습 진행해야 됩니다. 이어서 8번 살펴보겠습니다. fx가 2의 x승 그래프를 주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뭐라고 했는데, 뭐 그래프를 그리게 되게 되면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큰 그런 형태니까 뭐 증가함수 형태로 제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습니다. fx가 0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건 이제 치역을 물어보는 거죠. 치역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 맞습니다. x값이 커져갈 때 나온 결과도 점점 커져야 되겠다. 증가함수입니까? x값이 커져갈 때 y값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역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f. 자, 야, 이건 좀 맞을까요? 이것도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해보면 되죠. 2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것은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fx, 이걸 이제 fx 플러스 y라고 치게 되면 이건 이제 fx 곱하기 fy 이렇게 써져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곱하기로 돼 있어야 되는데 더하기 써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게 이제 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주는 그런 함수 표현식이 써져 있는 건데, 조금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요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의 x승은 이건 이제 2의 마이너스 x승 이런 형태식이니까 x보가 달라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하면 x보 바뀌는 거니까 역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이건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걸 가지고 뭐 지수함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자, 4번이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우와, 상당히 복잡한 식 형태가 되는데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지수 파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로그 9의 1 더하기 1분의 1 이런 형태로 써 있습니까? 로그 9의 1 더하기 2분의 1 뭐 이제 특징적인데, 자,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쭉 써져 있는데 로그 연산하는 데 있어서 이 진수 부분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로그의 뭐 더하기, 그다음에 빼기 이렇게 된 부분들은 진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죠?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되죠. 근데 이제 진수 부분이 합차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오게 되면 1분의 2, 자, 그 다음 식은요 로그 2분의 3, 그 다음 식은요 로그 얼마죠? 3분의 4 이런 형태로 좀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수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가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결합을 해서 1분의 2 곱하기 1로 이제 바꿔가면 되죠. 2분의 3
그다음에 3분의 4 이런 규칙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99로 했으니까 99분의 100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약분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로그 9의 1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조금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이건 로그 3의 제곱이 되겠고 10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거 2분의 1로 튀어나가고 요거는 2로 튀어나가고 그러면 로그 3의 10 이렇게 고쳐져서 좀 표시하면서 더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전체 맨 처음 문제로 가게 되면 맨 처음 문제가 3에 이렇게 되는데 위에 이제 계산 전부 다 맞추면 3의 10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로그 3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3하고 10하고 서로 이제 맞바꾸게 해서 10 로그 3의 3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자, 이 부분 이제 1로 계산되니까 정답은 얼마? 정답은 10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연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지수 파트 부분 이렇게 좀 잘 살펴봤는데 이 진수 부분들이 이제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곱하기 형태로 해서 진수 부분을 좀 살펴보는 이 과정 이해됐습니까? 가장 로그 연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뭐 식이 복잡하다고 좀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부분을 고쳐서 침착하게 그 다음 과정을 대처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9번 해설 마칩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10번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B에 대하여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3분의 1 이건 이제 지수함수 형태가 된 거죠. 이렇게 3분의 1의 x승 이런 그래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맨 처음에 있는 이거 1이라는 것은 3분의 1의 0제곱이니까 자, 0을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봤을 때 맨 앞에 있는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1을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히려 큰 숫자를 집어넣을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를 대입하고 A를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3의 B제곱, 3의 A제곱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문제의 뜻에 맞춰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3분의 1 0제곱 대입한 거고 A제곱 대입해 준 것보다 점점 커져가라 이런 얘기가 된 거니까 숫자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0, B, A, 1 이렇게 이제 대소관계가 다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이 0, B, A, 1 기억이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로그 그래프를 그려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밑이 3이니까 로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A하고 B를 대입했다고요? 이게 지금 이쪽을 잘 그려야 되는데 B하고 A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림을 좀 엉터리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거겠고 결과는 A 쪽이 좀 더 커야 되겠습니다. B 쪽이 좀 더 작은 결과가 되게 됐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B 쪽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은 좀 잘못했고요.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밑이 0과의 사이에 있던 지수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 열심히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어느 쪽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것은 또 2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AX승, BX승 되는데, 자, 이렇게 대입했을 때, 결과들이 척척척척척 해서 이제 나올 텐데, 지금 문제에서 A 값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A가 되겠고, 요게 이제 B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요쪽 그래프가 이제 AX승 그래프, 잘못 표시됐습니다. 잘못 표시됐습니다. A가 나와야 되는 이 그래프가 AX승 그래프, 이 그래프가 B의 X승 그래프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대입해주면 이제 A 값이 더 크다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0보다 큰 쪽에서 즉 이쪽 0인데 0보다 큰 쪽에서 이제 대입해주는 할 때마다 어느 그래프가 AX승 그래프가 BX승 그래프보다는 더 위쪽에 존재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 해서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부등식 문제를 풀어가는데, 부등식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특히 이제 지수하고 이제 로그 이쪽에서 이제 부등식과 관련해서 특히 이 부등식 파트의 대소관계, 대소관계 이런 문제들을 나왔을 때, 제가 지금 어떤 것들을 좀 가미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있죠.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수 로그 부등식 파트의 대소관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뭐 연산을 한다라는 뭐 적당한 뭐 숫자를 어떻게 좀 잘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뭐 그런 형태도 되겠지만 사실 지수하고 로그에서
이게 지금 정수만 대입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좀 잘 기억했다가 효율적으로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계산 됐을 때 다음 계산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서로란 얘기는 이제 약분을 충분히 잘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여기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 3의 a제곱도 보이고 다음에 이제 9의 a제곱 이런 것도 보입니다. 물론 이제 3의 b제곱 보이고 9의 b제곱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자, 요 형태가 이제 3의 a제곱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치환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a 더하기 b 3의 a제곱, 3의 b제곱을 치환한 겁니다. 그럼 결과는 9라고 주어지게 되면 9의 제곱은 이제 제곱 형태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겠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뭐 40일이다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9 돼 있으니까 80일에서 40일을 뺀 결과가 2ab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ab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된다? 40 되는 거니까 20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계산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이제 ab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분의 9 약분이 더 이상 잘 진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PQ 값이 다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29가 답이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11번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을 이제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잘 보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서로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서 치환하는 형태꼴로 살펴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치환하는 형태꼴로 살펴봐서 나중에 또 풀어야 될 식도 간단한 모양으로. 자,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고1 과정에 이제 뭐 곱셈공식 모양 형태가 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한 풀이가 됐죠. 자, 식을 바라보는 관점 정확하게 잘 캐치해가는 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자, 식을 봤더니 y는 2의 x승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요? 2의 x 이쪽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는 자, x고 8이 아니라 4였군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이동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빼기 8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자, 여기 빼기 8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y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또 평이동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7,0 7을 대입해 주니까 2의 세제곱 8 빼기 8이니까 0. 이런 부분을 그냥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기억은 가볍게 맞다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 2의 x승 그래프니까 이런 그래프니까 뭐 이 부분은 당연히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라는 이제 증가함수 형태 되는 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이제 평행이동을 한다. 근데 이제 7,0 지난다라는 이야기는 평행이동에서 7,0 7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근데 이제 y축으로 음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겠죠? 3번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4분면 좀 알아보게 되면, 그러면 1, 3, 4, 4분면 1, 3, 4 여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x축으로 4만큼 평이동 맞고요. y축 방향으로는 8만큼이 아니라 어죠?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아주 정밀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그리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착실하게 학습하라. 이런 취지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그래프 지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거 평행이동에서 대처해준 그런 풀이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장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장한이가 구입한 어떤 물건은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가치가 10%씩 하락한다고 합니다. 100만원 주고 구입한 이 물건의 가치가 5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최소 몇 년이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A라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금액에 R 이만큼 비율만큼
이제 그럼 이제 원금에다가 비율을 곱하기 주면 되는데 이 금액이 지금 이제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AR 이렇게 처리 계산해야 되는데 자, 글이 되게 되면 A의 1-R. 1년 지나면 가치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또 1년 지나게 되면 자, 이 원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똑같은 비율만큼 또 다시 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A의 1-R 공통에다가 1 빼기 R 이런 형태니까 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니까 이렇게 제곱되는 이런 규칙이니까 이 규칙대로 가게 된다면 1-R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식이 되겠죠. 자, 이 규칙에다가 이제 문제 좀 적용해 주면 되겠죠. 100만 원이 있습니다. 1 빼기 10%니까 이제 0.1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겠고 N제곱 되겠고 이 결과가 5만 원 이하가 되겠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좀 더 쓰게 되게 되면 10분의 9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지수에 있는 이 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에다가 이제 각각 로그를 좀 취해가면 되겠죠. 자, 로그 100은 2가 되겠고 더 곱하기는 이제 더하기로 바뀌면 되고 자, 9는 2 로그 3 자, 나누기는 빼기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로그 5는 1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1 빼기 2 로그 3 이항시키면서 양수를 만들면 되겠고 그럼 크거나 같다죠. 자, 크거나 같다 처리하고 2 빼기 1 로그 2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48로 계산하죠. 0.3 계산하고 0.48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96, 0.04군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서는 1에다가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130보다 커야 되니까 4, 32, 4, 2, 8에 2가 있죠. 4, 5, 20 이렇게 처리되면 32.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2.5년 이렇게 되는데 연도는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거는 답을 하는 거 아니니까 자, 33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자, 이 문제는 키포인트가 뭐죠? 자, 뭐 뒤에 이제 연산하는 부분이 키포인트 같진 않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이 금액의 비율 곱하기 한 이만큼은 이제 줄어드니까 빼서 이렇게 나왔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똑같은 비율에서 계산되고 그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제곱되는 이 규칙을 보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에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식을 세워가는 거니까 이렇게 적용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식을 세워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 식을 스스로 세워야 되는 거죠. 주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세워가야 되는 이런 관점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복습을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4번입니다. 세타가 다음 두 조건 하나를 만족시킬 때 사인 더하기 탄젠트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 곱하기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하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부호를 좀 알아보는 거죠. 그럼 부호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사인 부분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사인 부분은 이제 원래 삼각함수 정의할 때 단위원에서 이제 y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y 값이 플러스인 부분 이렇게 되죠. 다 뭐 나머지 사분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부분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값은 그럼 어떻게 되죠? 사분면을 봤을 때 x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1, 4, 4분면 나머지 마이너스. 그 다음 이제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 식이니까 두 값이 부호가 같아지는 이렇게 1, 3, 4분면 플러스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곱하기 해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좀 달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가 조건에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은 부호가 다른 곳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그 부호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렇게 부호가 다른 거니까 2, 4, 4분면 이런 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이번에 또 부호가 좀 같아야 되겠습니다.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1, 4분면의 부호가 같고 2, 4분면 부호가 이렇게 같은 거니까 1, 2, 4분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둘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2, 4분면이다 라는 결론을 내가는 과정이 가 조건의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나 조건에 뭐가 있죠? 세타와 7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나 조건을 보면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돼 있을 때 자,
정확한 각도를 구해가는 풀이 원리는 뭡니까? 7세타하고 세타하고 해서 이제 동경 없애기가 풀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세타 이렇게 처리될 텐데 그럼 이 부분은 이제 2n 파이 이런 부분만 남는 거죠. 됐습니까? 자, 특수한 형태의 동경은 좀 사라져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세타라는 값은 6으로 가서 남으니까 3분의 n 파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n에다가 이제 우리가 최고치역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2사분면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n이 2일 때 3분의 2 파이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가나를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주는 그런 각도가 되는 거죠. 3분의 2 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인 3분의 2 파이 그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3분의 2 파이의 계산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2분의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 2사분면에 마이너스에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자, 이쪽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뭐 산수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각도를 알아가느냐 할 때 이제 기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를 좀 판별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찾아가는 부분 자연스럽게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타, 7세타 이런 부분에서 뭐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좀 그 특수각 형태로 나타내지는 그런 동경을 이제 어떻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냐 그 부분을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또 각도가 같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풀이 원리가 이제 그 동경 특수한 동경을 없애기 형태 어떻게 해주면 없앨까 지금 이렇게 빼기 해주면 이제 그 부분이 사라져서 이렇게 2n 파이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좀 각도를 잘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가 이렇게 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래서 각도를 구해서 그다음 계산하기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금 이제 이게 뭐 하나하나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형태는 아닌데 그 부분들을 이제 몇 개를 이제 결합해서 이제 좋은 문제 하나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특히 이제 세타, 7세타 이제 뭐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경이 일치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서 학습을 좀 등한시하기 딱 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자, 두 개를 결합하면서 의미를 갖는 그런 형태로 좀 나왔으니까 자, 큰 틀에 이제 풀이 원리 이렇게 동경 없애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있다가 좀 탁탁 써먹으면 뭐 그러니까 암기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원리를 좀 기억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로그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A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로그는 이제 진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건 2를 약분해가면서 쓸까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x는 a보다 크다. 이런 기본 조건을 좀 충족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 조건이 조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범위 되어 있는데 a 값이 어딘지를 좀 정확히 잘 모르죠? 오호, 이런 일이 생겼네요. 자, 이건 좀 제대로 좀 잘 풀이를 진행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a 값이 이곳에서부터 이런 형태인지 이런 형태인지에 따라서 그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들이 좀 제각각 달리 생기죠. 이렇게 달리 생기는 이런 형태에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풀이가 조금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보기를 좀 이용할까요? 자, 보기를 이용해 보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형태에서 생기는 즉 이런 범위에서 풀이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오호,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 건데 자, 그때 좀 주어진 식 이제 로그 값이 같아지는 거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8하고 x 마이너스 a 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8은 이꼴 제로 요걸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걸 이제 2차 함수 모양을 통해서 좀 이제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0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4분의 1 형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져 가는데 자, 근이 이제 하나를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여기가 이렇게 좀 여기 값은 이제 2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 이게 대칭 구조 형태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범위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 이런 부분들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근이 그러면 이제 이쪽에도 생기고 이쪽에도 생기면 이게 좀 두 개 생겨서 안 되는 건데 이제 a 값이
범위가 이제 중간에 이제 A 값의 범위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오른쪽만 카운팅 되는 거니까 이게 좌측 그래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A 값이 있어서 이제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곳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돼 있고 여기가 이제 A에 대해서 이런 범위에서 풀이를 진행한다면 이곳에 이제 대칭 구조로 2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카운팅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행히 A 값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 이런 형태의 보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곳이 이제 A 이렇게 돼서 나올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풀이가 좀 단순해져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다 공부하면 이제 이런 모양은 안 돼요. 뭐 이런 형태들까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때는 사실 좀 풀이가 조금 이제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에서는 그래프가 이쪽에 근이 생기지 않으려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양수 이런 거 이제 이쪽에 대입했을 땐 음수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 이제 이쪽만 카운팅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A 값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이런 형태에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제 좌측 부분들은 이제 범위 부분에 공통적인 범위 부분에 없으니까 그래프가 뭐 어떻게 그려지는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우리는 이제 4분의 1을 대칭 구조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고 2보다 큰 곳에서 이제 근이 열심히 이렇게 존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다면 2를 이렇게 대입했을 때 결과가 뭐가 되겠다. 음수만 되게 된다면 이제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방지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 이 함수식에다 2를 대입하면 4에 8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8 이 부분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구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2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값은 2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와야 되니까 해당 사항이 전부 되는데 8분의 65 이런 부분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 값이 2보다 클 때 부분 하게 되면 이제 근데 뭐 답을 다 구해간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대칭축이 이제 4분의 1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2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A 값이 2보다 이렇게 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 부분이 이쪽이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근을 가져야 되려면 이 그래프도 좀 느슨하게 그리고 안 되겠어. 그래프를 그려가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A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음수가 돼야 이쪽에 근이 이렇게 생기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A 값이 이제 2보다 큰 이런 상태에서는 또 주어진 식에 이제 A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2A 제곱, 그럼 이제 A를 대입하니까 서가 되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또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어떻게 되죠?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그 상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이 안 되는 일부 부분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연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많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건 그러니까 상당히 까탈스럽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요. 맨 처음에 진수 부분에서 범위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범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죠. A 값이 이제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A 값이 그래서 이제 공통 부분 되는 요소가 좀 달라져 가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부분, 이제 보기 부분을 보니까 이제 좀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을 따지더라도 A 값이 작아졌을 때 근이 하나가 되려면 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양수, 어쨌든 2 대입했을 때 음수 이런 부분 이제 풀이 가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보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진짜 이제 공통 범위 자체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로 가서 이제 오른쪽에 근 하나만 생기면 되겠고. 자, 이곳에서 이제 진정한 이제 답 범위 형태가 좀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A 값이 2보다 클 때도 되는데 역시 안 된다는 걸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진수 범위를 나눠서 풀이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까탈스러워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로그, 방정식, 또 로그 부등식 이런 파트에서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범위에 따른 2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이런 항목들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할 문제는 16번입니다.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 계산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이제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좀 열심히 산수 잘해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처리되어 있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어 있는데 탄젠트라는 부분들은 계산할 때 잘 안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가 다 되어 있는 식을 연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위로 곱하기 하게 되면 되겠고, 그리 되게 되면 이제 통분의 한 번 더 쓸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돼 있고, 여기는 그럼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아, 코사인 세타가 공통으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통분하면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처리되겠고,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인 세타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고,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이제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쪽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해주면 1 되고, 여기 둘이 있으니까 2 되겠고, 만약에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 되면 이제 여기가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 계산 결과 2가 되겠고, 이 계산 결과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마이너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역수 형태로 해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이제 2사분면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음수 나오는 거 보고 2사분면 그러면서 이제 탄젠트 세타 값이 1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루트에서 값을 나오는 그런 형태로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고요. 그러면 루트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화를 해줬군요. 유리화를 해주면 되니까 5분의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죠.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삼각 함수에 대한 뭐 간단한 연산인데 일단 탄젠트 부분들은 이게 사인 코사인 나오는데 탄젠트까지 결합시켜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탄젠트는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바꿔가서 연산을 해주면 되겠고, 주어진 식에 이제 공통 부분 처리해주고 통분하는 이런 과정이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자, 이런 부분들 가볍게 해서 값 처리해서 최종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문제가 이제 1, 2, 4, 4분면 중에서 탄젠트 값이 이제 마이너스 되간 거니까 이제 2, 4분면이다. 이제 4분면을 판단하고. 4분면 형태도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1, 2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려가면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 이제 불편하게 되면 이제 1, 4분면 쪽에다 이제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계산 속도를 좀 높여갈 수 있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자, 4분면은 부호 결정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셔서 실수 없이 값을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16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풀 문항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그 2의 3, 로그 3의 7 가르쳐줬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자, 중요한 특징을 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자, 여기 부분에 여기 이제 구성되는 2, 3하고 3, 7 이런 구성 봤을 때, 3이 이제 공통이 돼 있으니까 밑을 좀 변환해서 3의 2 이렇게 해서 이제 A분의 1, 이쪽은 3의 7 해서 B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을 이제 좀 통일시켜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풀 문제 로그 21에 54 이런 부분부터 해결이 되겠죠. 자, 밑변환을 통해서 일단 로그 3의 21 로그 3의 54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 7이 21 여기 이제 3, 7이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27 곱하기 3 이렇게 되면 2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54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된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로그 3의 7 처리해주면 되겠고, 27은 3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3의 7은 1 더하기 B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분자 부분 이제 통분하다 보면 A분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3A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이것이 1 더하기 B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냥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 형태 이해됐습니까? 자,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그로 표시해 가야 되는데, 주어진 식의 특징에서 이런 부분들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고친 부분을 썼습니다만 주어진 식 자체는 하나는 진수 부분, 하나는 밑 부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공통된 숫자 부분 요소를 이렇게 좀 찾아서 밑변환으로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이렇게 좀 바꿔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러운 연산이 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로그 규칙을 적용해가는 거니까. 자 이제 로그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제 풀 수 있는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아이디어처럼 기억 속에 놓고 있다가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8인 길이가 18인 선분 AB를 지름을 반원이 있다. 반지름이 크다 이런 얘기겠네요. 반원의 점 BC가 6, 여기서부터요 6파인 지점 C를 잡고 C에서 내린 수선의 반을 H라고 하자. 선분 CH 그 다음에 선분 HB CH, HB 그 다음에 호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제 이쪽에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군요. 넓이를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현재 호의 길이가 6파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L 이퀄 R 세타 이렇게 되는데 6파이 나왔고 반지름이 9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세타라는 것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부채꼴 형태로 봤을 때 으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3분의 2파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 이쪽이 이제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도형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이쪽 좌측은 이제 삼각형 넓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채꼴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따로따로 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반지름이 그냥 뭐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네, 넓이를 제가 구해가죠. 그럼 삼각형 넓이 반지름이 구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뭐 그냥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9,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인 3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9 코사인 30도가 아닌데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길이 2분의 9 처리해주면 되겠고, 사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9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고요. 더하기 부채꼴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RL로 할까요? 2분의 1 RL 반지름은 9 L은 아까 6파이로 이렇게 가르쳐줬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8분의 81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약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이니까 27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27파이 8분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 답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각도의 변 길이가 9가 뭐 약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계산 결과 나왔습니다. 자, 좀 점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공식 보면 L 이퀄 R 세타 해서 각도 처리 됐고요. 그런데 각도가 얻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이를 구해가려면 이제 삼각형 넓이 따로 부채꼴 넓이 따로 구해야 되겠고, 그랬을 때 삼각형 넓이도 뭐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이제 9 사인 세타 9 코사인 세타에서 변기를 구해간 거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됐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L 이런 부분들이 있고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위쪽 거를 좀 이용했죠. 왜냐면 위에 이제 6파이 부분에 제공되어 있는 거니까 반지름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삼각함수 뭐 공식들 중에서 뭐 그리 어렵지 않은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공식 몇 개 안 되는 거 확실하게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값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제곱해서 a가 된다 이런 부분이 a의 n제곱근 이렇게 구해가는 가장 기본 원리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이 3의 4분의 1제곱이 되어 있고, 이거는 3의 이거 뭐죠? 100제곱에 n분의 1 n분의 1 뭐 n분의 1에다가 n분의 n제곱분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다가 결국 우리가 이제 n제곱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 나온 결과들이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의 4분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건 3의 여기 n이 하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니까 n분의 100제곱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뭐가 돼야 되겠다?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좌측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n은 이제 4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4의 배수 이렇게 좀 돼서 처리해서 구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n이라는 것은 또 뭐가 되죠? 이렇게 약분했을 때 이제 자연수 되려면 여기 이제 지수가 정수로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100의 약수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밑에 거에서부터 힌트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100이라는 것은 10제곱이니까 2, 2, 5,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인수들을 좀 처리해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4의 배수가 되려면 이 4를 이제 곱하기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n은 4가 되겠고, 4 곱하기 5도 되겠고, 그 다음에 4에다가 25 이렇게 곱하기 해준 이런 결과들.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20, 여기는 100 이런 숫자들이 n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되겠다. 됐습니까? 구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합까지 구하는군요. 합 가지고 오, 계산도 쉽습니다. 그럼 124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조금 흐름틀 좀 이따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 n제곱 어떤 자릿수 n제곱이 다 이제 정의 형태, 즉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런 개념이니까, 자, 각각 숫자에다가 이제 우리가 n제곱을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가 되어라, 자연수가 되어라 이런 틀이죠.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지수로 해서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고쳐간 거죠. 깔끔하게 이렇게 고쳐갔을 때, 그럼 이제 이 지수 파트 부분들이 이제 정수 모양으로 이제 잘 처리가 돼야 되겠다. 의미 아닌 정수라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앞쪽식에서 4의 배수, 뒤쪽식에서 100의 약수, 이런 결론 내는 부분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그 다음에 숫자 찾기 한 부분들이니까 그럼 무난하게 잘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곱근에 대한 정의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좀 잘 되어 있느냐.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말장난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들에서 혼란을 초래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항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임의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산술기하 평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가는데 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지 알겠습니다.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런 부분들 t로 치환하라 이런 얘기 형태죠. 그랬을 때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해주면 2배 루트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이 약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보다 큰 범위에서 풀어야 되겠다 이런 형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이 부분들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빼기 이제 곱셈공식 형태죠. 2배의 2의 지금 약분해서 지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1은 차차 쓰고 그러면 kt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빼기가 있으니까 16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풀어가야 되겠다. 물론 t 값이 2보다 큰 곳에서. 이렇게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풀었을 때 근이 존재하지 말아라. 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형태 풀이를 진행하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모양을 좀 이용해서 좀 이제 살펴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칭축이 이렇게 그려갔을 때 대칭축이 2분의 k 이렇게 돼서 이거 좀 걱정입니다. 요게 이제 미지수가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상당히 곤란해졌죠. 그죠? 일단은 그럼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범위하고 상관없이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처리해주면 되죠. 일단은 판별식 D 해서 판별식 D를 좀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판별식 D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니까 어떻게 4AC 해주는 거니까 64가 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 자체가 애초부터 이제 X축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애초에 근이 없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K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지금 대칭축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8 주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부터 4 요런 사이에 있을 때는 X축은 이제 안 만나면 근이 없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 D가 이제 거꾸로 이제 K제곱 마이너스 64 이렇게 이제 0보다 크게 나왔다. 이제 이 볼 때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이 존재할 때. 근데 이런 그래프를 그려갈 때 지금 우리가 K 값이 이 종래에서 지금 4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K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풀어가야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K값이 4보다 크다 풀이를 진행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칭축이 4 되니까 최소 2는 2보다는 더 큰 거죠. 대칭축이 이제 여기 이제 범위가 2 이렇게 돼 대칭축이 큰데 되게 이제 이렇게 근이 존재하는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요 2보다 큰 곳에서 근이 당연히 나오겠다 이런 거니까 이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근이 없어야 되는 걸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2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 근을 존재하지 말아라 이런 걸 풀어가는 건데 대칭축이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저 그렇다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갈 때 뭐 근을 갖더라도 이때 나온 이 근이 2보다 작은 근이 되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2보다 큰 곳에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 2를 대입해 주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집어넣었으니까 2K가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6 이렇게 해서 나온 이 부분 이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2K는 2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K는 그럼 얼마가 되겠다? 1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하고 요거 부분하고 동시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왜 K를 4라고 썼죠? 이거 8인데. 와, 이게 지금 대칭축을 쓰다 보니까 지금 대칭축을 쓰다 보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엉터리 같은 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하니까 K 값은 8보다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그렇다면 최종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종 범위는 이게 좀 은근히 복잡합니다. 주어진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 또 포함시켜서 최종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K는 어떻다? 8보다 작다 해서 최종 정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거 좀 살짝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위 나눠서 풀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맨 처음 주어진 식의 이제 산술기압 평균 그래도 힌트가 좀 제공되어 있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t는 2보다 큰 산술기압 평균에 의해서 범위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치환한 형태의 모양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죠. 이 풀이 하는데 근이 존재하지 말아라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진 이유는 대칭축이 이제 2분의 K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낯선 거죠. 자, 근데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아예 이제 X축에 떠 있는 거니까 뭐 범위에 상관없이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에서 이제 기본 범위를 구했고요. 자, 그렇다면 K 값이 이제 근이 존재할 때를 좀 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이제 8보다 이 부분 이제 왜 이렇게 썼는지 좀, 다시 한번. 자, 작을 때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되는데 K 값이 8보다 크게 되면 이제 이 대칭축 자체도 이제 4보다 큰 거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부분에서 2보다 큰 곳에서 대칭축이 4가 되는데 지금 D가 0보다 큰 거니까 근이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근이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풀어가니까 이 부분은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K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는 대칭축 2분의 K가 지금 당연히 작은 이쪽이 돼 있는데 지금 근이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인데 근이 존재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2보다 큰 곳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함수값이 양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풀이 해서 범위를 구하고 그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가는 거니까 K값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선택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범위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눴으니까 그 범위를 합쳐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과정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좀 복습을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는 뭐 그런 형태의 특징이 맨 마지막 서술형 네 번째 문제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설명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20번 장항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복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장항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